사실은 저희 마케팅 수익이 요 몇 달은 제일 크죠. 아, 네네네, 제일 크죠. 저희 마케팅으로 많이 버셨을 때 얼마나 버셨어요? 최고 월 매출은 2천만 원 정도, 순수익은 한 800만 원 정도가 저는 최고 매출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와이프가. 근데 제가 믿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좀 단언을 좀 했었고, 나 이거 되게 지금 느린데, 와이프하고 딸한테도 얘기를 했었어요. 나 이거 그렇게 재능이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네. 나 이거 될 것 같고 난 할 거야.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주력? 뭐 다른 머천트 수익을 냈던 머천트들은 꽤 있지만, 네. 주력 머천트는 이제 한 가지 아시잖아요. 네네. 한 가지 종류의 머천트인데, 그 머천트를 뭐 대략 연봉으로 치자면은 지금 한 4천만 원 정도 그거 하나로. 예, 네. 수익이. 그전엔 더 벌었었는데, 네네네. 그거 하나로 4천만 원 정도가 나는데, 그걸 위해서 제가 하루에 쓰는 시간이 1시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정말 압도적인 장점이죠. 요새도 음악 하고 계세요? 네, 뭐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네. 그러니까 온라인 밴드 하나 하고 뭐 개인 작업 약간 정도. 그 전에는 계속 그러니까 뭐 공연도 하고 활발하게 팀 활동을 했었는데요. 네네. 지금은 좀 마케팅에 집중을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제휴 마케팅은 뭐 하고 계세요? 그쵸. 그 사실은 저희 마케팅 수익이 요 몇 달은 제일 크죠. 아, 네네네, 제일 크죠. 제휴 마케팅으로 많이 버셨을 때 얼마나 버셨어요? 최고 월 매출은 2천만 원 정도, 순수익은 한 800만 원 정도가 저는 최고 매출이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요? 네. 그럼 그때 혹시 하루에 얼마 정도 하셨어요? 시간을? 시간을요? 그때도 너무 적은데. 아, 그래요? 얼마나 네네. 하셨어요? 그때도 뭐 하루에 한 3-4시간 밖에? 3-4시간? 네네. 한두 시간, 3-4시간? 많이 하면 5시간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아, 네네네. 되게 열심히 안 한 거죠. 아, 그래도 네, 3-4시간 하고 그 정도면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제가, 그러니까 51세, 나이가 줄어서요. 네. 51세입니다. 네. 제휴 마케팅 처음 하셨을 때 그러면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그러니까 그때가 나이가 바뀌기 전이라, 네. 제 기억으로 이제 50세 때 50대 들어와서 제휴 마케팅을 시작했었어요. 50세 2월, 제가 기억합니다. 보통 네. 50대 분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돈 버는 거를 잘 생각을 안 하시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생각하고 하시게 되셨는지. 그러니까 사실 저는 원래 전부터 그러니까 자동화 수익을 만들려는 욕구가 있었어요. 그게 오프라인이든 네. 온라인이든. 그래서 되게 많은 거를 찾아보고 시도를 해보고 극단적인 오프라인 중에서는 산을 임대를 해서 장례삼 씨앗하고 네. 더덕 씨앗을 뿌려서 그러면 그 저절로 크니까 그게 또 자동화 수익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것도 실제로 알아보고 네. 예, 이제 그랬던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그 수익들을 그 패시브 인컴을 되게 만들려고 이제 찾아보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특히 장례삼 그건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네. 실제로 그걸 하고 있는 분한테 들어봤는데 네. 그 뿌려놓으면 크면 다 훔쳐간대요. 다 훔쳐가서 그래서 그걸 하려면 뭐 음악이든 뭐든 다 접고 산에 들어가서 지켜야 돼요? 울타리 쳐놓고 지켜야 된대요. 그래서 그건 포기를 했었고,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를 찾고 있었고 하던 일 외에 그런데 이제 온라인에서 제휴 마케팅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 중에서 이제 되게 찾았죠. 뭐 실제로 다른 세미나도 가보고 아, 그래요? 네네네. 사실은 뭐 자동차 이런 거 말고도 네. 다른 모임에도 가보고 카페에도 가입해보고 이렇게 모니터를 했었어요.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네. 알기로는 처음부터 수익이 막 나진 않았잖아요. 저는 오래 걸렸죠. 또 얼마나 걸렸죠? 통상 그러니까 수익을 내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네네. 그러니까 보통 월 순수익 100만 원을 첫 번째 분기점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게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알고 있는데, 네. 저는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11개월 걸렸습니다. 아, 11개월. 그러니까 거의 1년 네네네. 동안. 네, 그때 제가 막 그 피드백 받으면서 괴롭혀 드렸던 게 지금도 생각나는데. 근데 네네. 제가 기억하기에 기억이 진짜 잘 남는 게 그 11개월 동안 꾸준히 수익이 잘 안 나는데도 하시는 분이 거의 뭐 1% 아, 진짜 그런가요? 정도죠. 근데 제가 기분 좋으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 이게 사실
온라인으로 수익화를 한다라는 거를 생각하면 다 빨리 어떻게 월 100만 원, 1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빨리 포기하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보통 뭐 전문직을 공부한다라고 하면 뭐 의사가 되는데 3개월 만에 의사 됐다 이런 분들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 뭐 거의 한 10년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렇죠. 뭐 네. 변호사도 그렇고 뭐 세무사도 그렇고 뭐 전문직도 그렇고 대기업 가려고만 해도 대기업도 가려면 뭐 그냥 일반적인 루트로 보면 뭐 대학교도 좋은 데 가야 되고 뭐 또 그 안에 뭐 인턴 같은 것도 해야 되고 자격증도 따야 되고 뭐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거를 하고 이제 들어가는 건데 이상하게도 온라인 쪽으로 수익화를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분도 많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자주 유튜브를 통해서 뭐 블로그든 뭐 이런 쪽에서 듣다 보니까 그냥 몇 개월 안에 안 되면 안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금방 지치는 분들도 많고 근데 거기에다가 제휴 마케팅 특히 SNS 광고를 해가지고 제휴 마케팅을 하는 거는 광고비가 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11개월을 버티고 한다는 거는 쉽지 않죠. 11개월 동안 손해를 봤다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때 11개월 동안 손해를 봤지만 지금은 이제 계속 이익을 보고 계시는 거죠. 좀 개꿀이죠. 네, 표현이 좀 그런가요? 네. 근데 이제 네, 개꿀이라고 해도 그 11개월 동안 좀 기분이 어떠셨어요? 이게 그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허들을 넘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허들을.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느낀 허들은 내가 될까 허들. 아, 네. 그러니까 그렇죠. 초기 저 사람은 벌었다는데 내가 될까? 근데 거기다 저는 이제 시작할 때가 50대였으니까 50대면 아무래도 좀 느립니다. 네. 익히는 것도 느리고 실행하는 것도 느리고 또 이제 눈도 되게 빨리 침침해지고 뭐 그래서 내가 될까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손실 회피 경향 우리 뭐 자동차 카페에 잘 설명이 되어 있는 건데 네네. 그 광고비를 써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오프라인에 뭘 시작을 하더라도 학원비를 내야 되고 아니면 뭐 가게를 한다 그러면은 장사를 하는데 처음에 투자가 없이 시작을 할 수는 없잖아요. 하다못해 붕어빵을 하더라도 몇백만 원 들여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 광고비를 쓸 때 이게 그 사람이 이제 될 거라는 확신을 스스로 갖고 그런 얘기를 듣고 무장을 하고 들어갑니다. 네. 들어가는데 자꾸 반복하면서 자꾸 싫어. 아, 그러니까 계속 손해를 볼 것 같고 그 손해가 모여서 데이터가 되어가지고 자기한테 나중에 수익이 된다는 거를 머리로는 알아도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적은 것 같아요. 저도 그게 되게 힘들었고 그리고 또 저는 가장이다 보니까 네네. 그러니까 홀몸이면 조금 나을 텐데 당시에는 뭐 그 제휴 마케팅 외에도 뭐 다른 두 가지 일을 하고 있기는 했었지만 네네. 그래도 수익을 가장인 입장에서 돈을 까먹는다는 게 이 손실 회피 경향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았던 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혹시 뭐 가족분들은 제휴 마케팅을 한다고 했을 때 네. 어떻게 반응이 있었나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와이프가 저를 이제 되게 신뢰를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보여준 게, 그러니까 신뢰를 줄 수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서. 그런데도 처음에 제 마케팅 한다 그럴 때, 그래? 어디 한번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그 수익이 11개월 차에 100만 원을 넘은 게 아니라 순수익이 300이 넘어버렸거든요. 네네네. 그때 와이프가 틀려져 버렸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되게 기분이 좋았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 처음에는 이제 뭘 그게 되겠어? 뭘 그런 걸 하고 있어? 이런 느낌. 그래도 뭐 이제 하지 말라 이런 얘기까지는 안 했지만 이러다가 그러니까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그때 저희 딸이 조금 더 어릴 때인데 아빠 그 앉아서 제휴 마케팅 일하신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그걸 이제 온전히 일로 봐주는 그랬던 게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와이프가. 근데 제가 믿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좀 단언을 좀 했었고 나 이거 되게 지금 느린데 와이프하고 딸한테도 얘기를 했었어요. 나 이거 그렇게 재능이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네네. 나 이거 될 것 같고 나는 할 거야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보통은 제휴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그 애드센스를 하거나 뭐 블로그를 하거나 뭔가를 하다가 넘어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저도 그거 좀 아쉬워요. 제가 그걸 했으면 더 유리한 점이 많았을 텐데. 그렇긴 네. 하죠. 근데 이제
또 50대에 제휴 마케팅을 처음으로 온라인 수익화를 해본 거잖아요. 네. 그런 게 쉽지 않은데도 11개월 동안 버티고 지금까지 살아남아 계셔주셔가지고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 원래 음악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음악도 하시고 뭐 그림도 그리시고 하셨는데 그건 오프라인이잖아요. 네네. 지금은 온라인으로 수익화도 하시고 계신데 네. 오프라인으로 수익화하는 것과 온라인으로 수익화하는 거에 대해서 장단점을 혹시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단점 먼저. 네. 매도 먼저 맞는 게 나으니까. 네. 단점은 그러니까 모든 걸 앉아서 컴퓨터 앞에서 하잖아요. 네네. 게다가 지금 이제 자동사에서 강의를 듣고 이런 분들은 막 팀도 만들고 저도 나중에 이제 기회가 있어서 팀으로 지금도 이제 활동을 하게 된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 저는 완전 혼자였잖아요. 그렇죠. 완전. 그리고 뭐 다른 동료도 하나도 없고 네. 그리고 심지어 강의 내용도 지금 강의에 비하면 상당히 더 적은 강의를 가지고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딱 위사님 피드백 하나만 보고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이 되고 나서도 네. 사람이 같은 일을 하는 사람끼리 이렇게 서로 뭐 공유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서 성장하면 좋은데 그렇죠. 근데 그 통로가 이제 저는 물론 이제 그 위사님이란 분이 계셨다는 것 자체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네. 진심이에요. 그냥 진심입니다. 네네.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외롭습니다. 외로워요. 그러니까 사실 뭐 최고 수익이 나고 이래도, 그러니까 온라인 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만지는 건 아니잖아요. 계좌는 늘어나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실감이 좀 덜 난달까? 그런 차이가 있고, 그게 그러니까 첫째는 이제 외롭다. 지금도 그렇지만 저도 더 많이 뭐랄까 서로 교류를 하고 싶고 동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도 네네. 처음에 이 제휴 마케팅을 할 때 제가 혼자서 막 연구하고 그랬다기보다는 저도 강의를 들었어요. 네네네. 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같이 강의 들으신 분들끼리 팀을 짜가지고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만났나? 저도 처음부터 수익이 난 건 아니었거든요. 그 기간을 잘 버텼던 것 같고 근데 아무래도 혼자 계속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외로울 수도 있고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팀을 만들지 않는 한 거의 혼자 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이렇게 유튜브로 제휴 마케팅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뭐 칼럼을 써가지고 알려드린다 해도 외로울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네. 장점은 뭐가 있었어요? 장점은 그 장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제 단점이 조금 들어갈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자동화 수익을 만들기까지의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이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제 기준에서는. 그렇죠. 예, 예. 물론 저보다 빨리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네. 저는 그 과정이 되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자동화 수익을 만들고 나서는 그러니까 진짜 개꿀. 아.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사실은 이제 주력 뭐 다른 머천트 수익을 냈던 머천트들은 꽤 있지만 네. 주력 머천트는 이제 한 가지 아시잖아요. 네네. 한 가지 종류의 머천트인데 그 머천트를 뭐 대략 연봉으로 치자면은 지금 한 4천만 원 정도 그거 하나로 예, 네. 수익이 그 전엔 더 벌었었는데 네네네. 그거 하나로 4천만 원 정도가 나는데 그걸 위해서 제가 하루에 쓰는 시간이 1시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정말 압도적인 장점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물론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앞에서 엄청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곱셈이 가능하다는 거. 곱셈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내가 뭐 식당 프랜차이즈로 하자면 하나의 식당을 성공을 시키면 뭐 분점을 만들고 프랜차이즈화를 하고 이렇게 할 때 그럼 분점을 만들 때도 거기에 임대비, 인테리어비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는 위사님은 더 잘 아시겠지만 그냥 이제 제휴 플랫폼에서는 네. 이 플랫폼에서 이 머천트를 성공을 시키면 다른 플랫폼에서 유사하게 그냥 바로 복사가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맞아요. 곱셈이 그대로 되고 네, 업종만 같으면 네네네네. 그렇죠. 거의 그러니까 이 머천트에서 파악을 하면 곱셈 그러니까 수익이 한계를 뚫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뚫으면 곱셈을 해서 되게 막 배가 되기가 그렇죠. 오프라인보다는 훨씬 쉽고 그게 직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광에도 한 개의 머천트를 뚫으면은 업체를 뚫으면은 그거를 뭐 이제 물론 뭐 바이럴이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네. 아니면 개인 영업을 하든가 해서 이제 뭐 뚫는 거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바이럴을 약간만 이용을 해도 그대로 그 수익이 이렇게 올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네네. 보시는 분들이 아마 직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네네. 모르실 수도 있는데 네. 저희 제휴 마케팅 하는 사람들끼리는 직광이라는 단어를 많이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직접 광고주를 딴다 이런 뜻이거든요. 제휴 플랫폼에 있는 거를 하면은 제휴 마케팅이 되는 건데 이제 광고주를 직접 따면은 직접 광고주를 따는 거죠. 뭐 그런 거를 네네, 말씀해 맞습니다. 주신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사실은 그 금융권이 지금 사실 이제 불안정성이 있어서 네네. 제가 직광 매출이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사람이라는 게 감사할 줄 모르고 네. 좀 힘이 빠졌었는데 네. 딱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나 이거 위해서 이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가 목표가 더 있고 네네. 그리고 벌던 거보다 이제 떨어졌으니까 그럼 뭐 그렇게 느낀 거기는 한데 네. 야 이거 정말 그러니까 장점이 있구나 이런 걸 한 번 더 느꼈고 그런 게 정말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다는 거. 그렇죠. 예. 근데 모든 일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네네. 그럼 반대로 이제 오프라인의 장점은 오히려 외롭지 않다는 게 장점이겠네요. 그쵸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제휴 마케팅을 하기 힘든 형태 이건 사실 아무나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아무나 가능은 한데 네. 그래도 힘든 사람들은 있단 말이에요. 힘든 사람 중에 하나가 저도 사실 그런 기질이 조금은 있는데 네. 그러니까 한 자리에 앉아있기 힘들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뭔가 움직여야지 성이 차는 사람들 컴퓨터 앞에 진득이 앉아서 이거 하기가 힘든 사람들은 당연히 이거 하기가 힘들어요. 아, 그러니까 허들이 하나 더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저도 사실은 이제 그 오프라인에서 뭔가 뭐 연주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많았던 사람이라 네네. 그런 거가 뭐 심하진 않았어도 좀 느꼈던 부분이 있어서 너무 활동적인 일만 하시고 활동적인 걸 선호하시는 분들께는 그게 물론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게 또 하나의 허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은 그쵸 덜 외롭죠 오프라인은. 그런데 덜 외로운 만큼 또 그거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많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런 분들에게는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좀 외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좀 만나주세요. 네. 혹시 오늘 제휴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한테 네. 알려주실 만한 꿀팁 이런 게 있으실까요? 네. 꿀팁이 되게 많은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는 대부분의 꿀팁이 네.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아, 뭐였죠? 네이버에 자돈사 카페라고 여기 더보기에 넣으실 거죠? 네. 그거를 저는 이제 꿀팁으로 말씀을 드리고 네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카페에 없던 거 중에 네. 두 가지 꿀팁은 아니고 간단한 팁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 어떤 팁은 거죠? 그러니까 광고비를 절약할 수 있는. 어. 네네네. 광고비를. 그러니까 한 가지는 둘 다 정말 간단합니다. 네. 별거 아니네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효과는 있는. 네네. 한 가지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타겟을 설정할 때 광고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하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광고가 어느 정도 최적화가 됐다 싶으면 뭐 저희는 보통 세트 복제를 하잖아요. 네네네. 세트 복사를 할 때 네. 이거는 그 메타 싱가포르에서 하는 메타 직원한테 직접 전수 받은 꿀팁. 네네. 뭐 전수까지 해주나요? 네네네. 아마 위사님한테도 연락 왔을 텐데 일정 그러니까 네네네. 월 일정 광고액 이상을 쓰면은 직원이 붙잖아요. 맞아요. 예, 그 직원한테 이제 배운 거. 어. 예. 그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되게 별거 아닌데 네, 효과는 그래도 있습니다. 네. 되게 간단한 건데. 네네. 그러니까 광고 세트로 광고를 만들었을 때 세트로 들어가서 보통 저희가 캠페인에서 예산이나 뭐 이런 설정을 하기도 하지만 세트에서 네네네. 하잖아요. 세트에서 설정을 하고 네. 이겁니다. 되게 별거 아닌데 자 여기 상세 타겟팅에서 우리가 상세 타겟팅을 정의하기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제외를 뭘 하냐면은 여기서 비즈니스 관리자라고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하면은 여기서 비즈니스 페이지 관리자와 페이스북 페이지 관리자가 나오는데요. 요거 왜 하는 거죠? 비즈니스 페이지 관리자는 저희 같이 이렇게 광고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경쟁자가 네네네. 보게. 경쟁자 아니 그런 것도 있지만 네. 그러니까 저희 같이 이걸 그 페이스북 페이지에서나 광고 자료에서 이거를 하는 사람이요. 저희 광고를 봤을 때 클릭을 할 확률이
거의 없죠. 아, 그래서 네네. 약간 제외를. 네네네. 요걸 제외를 시키고요. 네네. 요게 뭐 큰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광고비를 절약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네. 또 그 아까 나왔던 비즈니스 관리자라고 치면은 그럼 페이스북 페이지 관리자가 나옵니다. 네네. 이건 페이스북 페이지는요. 그러니까 이건 말 그대로 페이스북 페이지를 소유하고 만들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분들도 사실은 물론 이건 머천대에 따라 틀려지기는 하지만 네네. 이거 페이지를 만든 사람들은 사실은 그 우리의 후킹이나 이런 거에 넘어올 확률이 더 떨어집니다. 아. 그래서 이거는 근데 약간 틀려져요. 그 머천트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비즈니스 페이지 관리자는 꼭 제외해 넣었습니다. 아, 그럼 요거를 네네. 지금 이렇게 하면은 네네. 딱 제외가 되는 거네요? 네네네. 이렇게 저보다 이사님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기존 타겟에서 실제로 타겟 설정을 해보면 이렇게 하면은 뭐 모수에 따라 가지고 몇만이 줄기도 하고 몇십만이 줄기도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는 효과가 있다. 아. 네네, 광고비를 아끼는. 때로는 이거 두 개를 다 제외를 해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페이지 관리자는, 그러니까 우리 동종업계 사람이 이런 제휴를 그거 링크를 클릭하고 신청할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서 헛돈을 쓰는 거다. 그래서 상세 타겟에 뭐 하나하나 이렇게 지워주는 것, 제외시키는 것처럼 이것도 그런 효과가 있다. 첫 번째 이것이고요. 간단하지만 위사님 강의나 자동사에서는 설명이 안 됐던 것 같아서 네네네. 요거 하나 설명을 드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최적화가 되면은 네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효율이 잡혔다고 하면은 네. 저희가 복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복사를 하는데 이제 제가 처음에 그때 이 광고비를 몇 달인가 그러니까 뭐 몇백만 원, 막 1,000만 원 이렇게 쓰고 나니까 국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는 안 받았죠. 그렇죠. 안 받았는데 메일이 자꾸 오더라고요. 저희가 계정이 많잖아요. 네네네. 계정이 저도 그러니까 이거는 제 이제 실제로 살아있는 제 개인 계정인데 아직도 네네. 살아있는 게 용하죠. 계정이 몇 개 죽고 지금 그러니까 쓰는 계정 그 계정으로 메일이 오는 거예요. 네. 전화 좀 받아달라고. 네. 그래가지고 받을까 말까. 뭐 피싱 아니야 이러다가 받았었어요. 받았더니 싱가포르에 한국인 당시에 페이스북 지금 메타 직원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뭐 민유경이라는 이름의 네. 아이디를 쓰고 있었는데 민유경 님이시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자 목소리로 네 민유경입니다 이렇게 하려다가 그렇게 안 하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담당자한테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들었었는데 네네. 그 중에서 이제 이겁니다. 먼저 방법부터 보여드리자면 자 이게 만약에 최적화가 됐어요. 이게 돈이 좀 벌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복사를 하지 않습니까?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복사를 원본 캠페인 이렇게 네. 해서 복사를 딱 했습니다. 복사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액수가 똑같이 되잖아요. 여기 설정을 세트입니다. 지금 이게 세트인데 지금 2만 원으로 똑같이. 네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를 얘기를 해줍니다. 페이스북 이 현재 메타의 광고 시스템은 그러니까 경매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머신러닝이 AI가 이렇게 경매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복사를 한다는 건 똑같은 소재를 하잖아요. 네네. 똑같은 소재를 갖고 2만 원을 하면은 그 이분이 이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똑같은 액수에 이게 경쟁을 하게 된대요. 그렇죠. 경쟁을 하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대요. 이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네. 뭐 이렇게 한다고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액수가 틀려져야 됩니다. 액수가. 근데 액수가 그렇다고 3만 원 하라 뭐 이렇게 아니라 네.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2만 100원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게 그 똑같은 액수의 경쟁과는 그런 쓸데없는 경쟁은 피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복사를 할 때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네네. 그러니까 똑같은 거라면은 액수를 다르게 뭐 100원, 200원 뭐 1원, 2원도 상관없겠지만 그거는 저는 그렇게는 실험을 안 해봤고요. 네네네. 뭐 1,000원, 2,000원으로도 해봤고 100원, 200원으로 하는데 뭐 1,000원, 2,000원과 100원, 200원의 차이도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아서 그냥 저는 일단 다르게 하면은 그걸 제가 정확하게 측정하지는 않았지만 네네.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제가 한 뭐 2년간 돌려온 머천트에서 테스트를 했을 때는 유의미한 성과는 있다고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요거는 한번 테스트를 해볼 만한 영역이네요. 네네네 실제로 근데 이 테스트가 제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네네. 사실은 똑같은 액수와 똑같은 이걸로 똑같은 예상과 똑같은 소재로 테스트를 한다 그래도 이게 계속 틀려지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외에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정확한 테스트가 사실은 그리고 이게 뭐 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소재를 최적화된 소재를 찾았을 때는 엄청 이제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좀 작은 몇 퍼센트 뭐 한 10% 안쪽의 그거이기 때문에 네네. 명확한 결과를 찾아내긴 힘들었지만 제가 그래도 요거는 제가 직광을 뭐 한 2년 가까이 거의 봤을 때는 조금 더 나았다. 네. 그리고 이건 뭐 메타 직원이 시스템적으로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건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야. 네네네. 뭐 큰 그건 아니지만 네네. 사실은 이건 뭐 그냥 해보는 거지만 만약에 이런 걸 고민을 한다면 이거 고민할 시간에 그냥 소재를 실험을 더 해보는 게 더 낫지만 네네. 그게 가장 크지만 이 정도는 미세한 꿀팁. 그래도 예를 들어서 광고비 1,000만 원 쓴다 이러면은 한 달에 한 몇십만 원은 전략해 줄 수 있는 꿀팁이 아닐까. 또 오늘 이렇게 꿀팁도 알려주시고 11개월 동안 버틴 그런 경험 이런 것도 알려주셨는데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여기까지 보고 계셨다면 제휴 마케팅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있거나 아니면 좀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런 분들한테 혹시 전달해 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있습니다. 일단 제휴 마케팅을 보통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되게 신중하게 시작을 하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시작하시기 전에 저는 이제 꼭 필요한 조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시간과 비용을 좀 확보를 해놓고 시작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지금 한 시간도 안 하신다고. 그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세팅이 되고 안정화됐을 때였고요. 그럼 처음에는 네. 11개월 동안 하루에 얼마나 하셨어요? 뭐 한 3시간에서 5시간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죠. 네. 그래도 그 정도 시간은 저는 투자를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네네. 근데 그 투자를 할 때 그때 제가 다른 투잡을 이미 하고 있었거든요. 또 때로는 3잡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3-4시간, 3시간, 5시간 제휴 마케팅만 한 게 아니고 네네네. 다른 본업 하시면서 네, 다른 일 투잡을 네. 하면서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때는 지금 되게 게을러졌는데 그때는 이제 잠을 정말 줄여가면서 야간에 업소에서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되게 나름 열심히 뭐 지금 보면은 부족합니다만 지금 제가 돌이켜 보면 저랑 같이 이제 제휴 마케팅을 시작을 하고 성공을 못한 분이 되게 많거든요. 많죠. 네네네. 못하신 분들의 예를 그 중에서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톡으로 얘기도 하고 이랬던 분들의 경우를 보면은 그러니까 시간 확보를 못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아무래도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뭐 40대 가장 이런 분들하고 그런 분들이 저한테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대화를 좀 했었는데 네네. 애가 셋인데 그리고 직장을 다녀요. 그러니까 어떻게 시간을 내서 하시라고 저도 네. 그러니까 되게 공감이 가잖아요. 뭐 비슷한 나이에 저보다는 어렸지만 이런 사람이니까 열심히 하시라고 그러는데 시간을 못 내요. 못 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든 시간을 확보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막연히 될 것 같아 이러는데 아니 시간을 투자 안 하면은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투자도 그렇게 투자를 안 하고 뭔가가 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시간이 이미 넉넉하게 있는 분이라면 상관없겠지만 그러니까 최소한 뭐 다른 일을 하면서 한다 그러면은 시간을 확보를 해 놓으시던가 아니면 그 시간이 확보가 안 돼도 자기가 잠을 줄여서라도 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그 마음의 준비라던가 일단 시간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네. 시간이 없으시면 아예 시작을 안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네네 저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시작을 했는데 광고비는 또 계속 나간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은 그거를 예민하게 계속 관찰을 해줘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 분들은 일단 또 어떻게든 하시겠다고 광고는 또 세팅을 해요. 근데 이제 나가는 돈은 신경을 못 쓰고 그러면은 그 피해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사실 그거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네네.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는 성과를 내고 물론 이제 앞으로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만 돌이켜 보면은 그러니까 실제로 냉정하게 자기가 하루에 무언가를 위해서 노력한 시간을 진짜 뭐 메타인지식으로 돌이켜 보면은 네네. 오히려 되게 적어요. 저는 그걸 체크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일정표에 이렇게 몇 시간 이렇게 매일 써놓거든요. 그래요? 예. 노력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광고만 돌리고 근데 광고 돌리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계속 그 자동차 카페에도 다 나와 있지만 계속 그게 안 됐을 경우에 그 다음을 계속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최적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게 랜딩 하나만 해도 처음에 어떻게 보면 며칠 만들 때도 있거든요. 금방 만들어질 때도 있지만 특히 뭐 네네네. 컴퓨터로 일을 안 하시는 분들은 네네네. 랜딩 페이지 만드는데 뭐 하루 종일 다 일주일 심한 경우에는 막 일주일 나거든요. 예, 아니 그러니까 시간을 이제 짬짬이 냈을 그쵸, 경우에 그쵸. 짬짬이 냈을 경우에 막 그리고 랜딩 만들다 지치고 막 이러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제 고수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고수이신 위사님은 공감 못 하시겠지만 아니 저도 처음에는 네, 예. 엄청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그게 없이 그냥 광고만 돌리면은 그건 사실 그러니까 그 수익이 날 수가 없죠. 수익이 날 수가 잘 나오기 힘들죠. 네네네. 정말 운이 좋아가지고 딱 들어맞는 경우가 아니라면 테스트도 계속 해주셔야 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DB가 또 잘 들어오다가도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계속 그렇던데요. 네. 네네네. 오늘도 네. 어제도 DB가 엄청 안 들어와가지고 네. 어제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직광으로 이거 뭐 이렇게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하는데 네. 그러니까 순수익이 잘 나면 하루에 20 그게 대충 보이잖아요. 네네네. 어떤 머천트가. 근데 어제는 5만 원밖에 안 됐거든요. 어제 왜 이렇게 안 들어오는지. 그 근데 이제 계속 5만 원 그렇던데. 나오다가도 예, 예. 또 어떤 날은 또 잘 나오고 이러니까 이게 멘탈을 좀 세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위사님께 이제 제가 거의 막 일주일에 몇 번씩 피드백 받고 이럴 때 위사님이 저한테 강조해 주셨던 얘기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는데 네네. 그리고 제가 위사님보다 나이도 훨씬 많잖아요. 아, 그런데도 참 그러니까 위사님을 대단하게 느끼고 지금도 그 마음에 새기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도 힘든 게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라고 위사님이 저한테 몇 번 그러셨단 말이에요.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세요.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근데 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일희일비하지 않기. 제가보다 예, 예. 나이도 훨씬 많으신데 제가 너무 건방지게 아니요 전혀 그 제 마케팅 이쪽에서 훨씬 어른이시기 때문에 아.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투자한 시간이 더 어른이시기 때문에 외모가 어른이 아니라 아, 네. 아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그 시작하시는 분들께 네. 그러니까 비용을 확보를 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비용. 네네. 그러니까 그게 내가 투자할 광고비.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저는 또 나이가 있고 가장이다 보니까 가장 입장에서 생각을 하자면 네. 이게요. 그러니까 광고비가 확보가 안 되고 생활비 내 와이프하고 내 새끼가 써야 될 생활비를 광고비로 쓰려면은요. 그거 잘 못 씁니다. 과감하게 사실은 빨리 성과를 내는 뭐 동료들이나 이런 뭐 선후배분들을 보면은 과감하게 지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적자에 신경 쓰지 말고. 맞아. 그러니까 손해 보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테스트를 했을 때 그 실패가 모여가지고 그 중에서 최적화가 되고 빨리 결과가 나오는데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은 돈을 쓰거든요. 맞아요. 돈을 쓰는데 이게 만약에 내가 가장이야. 내 새끼 학원비에서 그게 나가. 그럼 그거 잘 못 씁니다, 사람이. 내 와이프 줘야 될 돈에서 나가. 잘 못 씁니다.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비용이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네네. 또 반대로 보면은 광고비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창업이 또 없어요. 그쵸. 그렇기도 하고 저는 또 생각나는데 그 약간 제 말을 제가 부정하는 것 같기도 한데 네네. 돈이 또 너무 많으면 안 돼요. 느긋하면은 네. 절실하지 않으면 또 안 되는데 아, 그러니까 돈이 예를 들어서 막 통장에 뭐 몇 억이 있어. 그러면은 뭐 그냥 대충 이렇게 한다고 또 되는 일은 아니기는 한데 그러니까 넉넉해야 된 돈이 많아야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가용할 수 있는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뭐 가게를 낸다 그러면은 가게 보증금이랑 인테리어비 있어야 되듯이 그렇죠. 그게 있어야지 장사를 물건 받을 돈이 네. 있어야지 할 있듯이 이 돈이 있어야 됩니다. 이 돈이 없으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런 분도 봤어요. 강의가 너무 그러니까 위사님 강의는 아닌데 네네. 그러니까 저랑 같이 강의를 많이 들었던 40대 분인데 네네. 그분은 성과를 결국 못 냈어요. 아. 조금만 내고 못 낸 분인데 이분은 돈을 빌려가지고 강의를 들어. 그런데 실행을 하려니까 돈이 없어. 실행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간에 결국 포기를 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위사님 강의의 경우는 아니지만 광고비 정도는 있어야 돼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몇 백만 원 정도의 여유는 있어야 됩니다. 이걸 내가 날려도 된다 이 정도로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근데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하자면은 뭐 다른 가게나 오프라인의 어떤 걸 시작할 때에 투자하는 비용으로 생각하면 정말 적은 거라고 저는 그렇죠.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게 없으면 할 수가 없고요.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건 확보가 돼야 된다. 그래서 시간과 비용을 확보를 하고 시작을 하시면 더 좋겠다. 이제 생각을 합니다. 가끔 이 제휴 마케팅을 광고비를 대출 받아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저는 추천드리진 않아요. 뭐 오프라인 사업을 하거나 어떤 사업을 할 때 대출이 필요한 부분을 맞긴 하거든요. 뭐 완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사업을 딱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제휴 마케팅 하는 데 있어서 그 광고비 정도는 이제 대출 받아서까지 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 그리고 요즘 또 고금리이기 때문에 저금리면 또 네. 우리 좀 그 두 가지 정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성과를 꼭 내고 싶다면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말은 되게 쉬운데요. 그렇죠. 처음에는 다 뭐
초심은 거의 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얼마를 내겠다 합니다. 근데 그걸 유지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되게 이제 많이 듣는 말 중에 그러니까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실패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일단 시작을 하시면 될 때까지 하셔라. 정말. 맞아요.